당시에는 마츠다 계열 뭐 콩코드라든지 그런 차량들에 주로 들어갔던 기능인데 Shall we go to the moon? 생각보다는 조금씩 남았는데 옛날에 유행하던 그런 세팅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 세팅 물렁하게 해서 막 하지 않았고 코너링도 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던 차량인데요. 포텐샤, 네, 기아 자동차의 포텐샤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기안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께서도 바로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셔가지고 너무나 또 오늘 편하게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또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평범한 남자입니다. 차를 좀 좋아합니다. 협찬하시게 된 계기 또 궁금하거든요. 예, 아니 저도 원래 차를 좀 좋아하고 올드카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연히 리플레이카 영상을 찾아서 보다가 보니까 포텐샤도 좀 협찬을 해달라는 사람들 댓글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타시던 비교적 상체 좋은 이 차가 생각이 나서 이제 차주인 이 유튜버님께 연락을 드렸고 이렇게 협찬을 하게 됐습니다. 외관 보여드리기 전에 포텐샤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자동차 합리화 조치가 87년도에 해지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올드카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이 자동차 합리화 조치가 뭐 안 나오는 차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만들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을 해줬었는데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만들지 못하는 회사로 분류가 됐었죠. 그게 87년도에 해제가 되면서 뭐 프라이드가 이제 바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중형 세단을 책임지는 콩코드가 나왔었고, 그리고 같은 차이긴 한데 1.5 엔진을 얹어가지고 캐피탈이 이제 준중형 차를 세그먼트를 이제 책임지는 차로 발매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랜저를 상대할 만한 대형 세단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또 고심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또 많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마스다에서 5세대 루체를 가지고 와서 뭐 기아말로는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차량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포텐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차주님 모시고 한번 외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차주님이 요거 보시기에 이 외관 크기가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처음에 출시 당시에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되게 딱 각져가지고 엄청 웅장한 디자인이고 사이즈가 엄청 커 보이는데,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요즘 차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어때 보이세요? 요즘 차들에 비교하면은 폭도 그렇고 굉장히 좁죠. 아, 그렇게 느끼세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게 뉴 그랜저하고 경쟁 모델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차가 예. 이 폭이 굉장히 좁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도 그래도 그 당시에는 대형 세단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딱 사이즈 한번 보니까 요게 4930이거든요. 전장 길이가. 예. 그러니까 예를 쉽게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요즘 나오는 소나타 있잖아요. 예. 그게 4900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차들이 예전보다 진짜 많이 커졌고, 그래서 거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소나타랑 거의 뭐 차이가 없고, 엄청 그렇죠. 예, 전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나타가 훨씬 커요. 한 7, 8cm. 아반떼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게 아마. 예, 전폭 같은 게 한 소나타가 한 7, 8cm 정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웅장해 보이는 디자인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다 그랬잖아요. 중형 세단도 요즘이랑 비교하면 많이 작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기형이긴 한데 이제 92년 발매 당시까지만 해도 잠깐 동안이지만 갓그랜저랑 잠깐 경쟁을 했었고, 예. 이 92년 나오자마자 또 뉴그랜저가 나와가지고 이제 좀 당시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었는데, 요게 갓그랜저랑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갓그랜저를 압도한 면이 있었는데, 약간 애매한 게 원래는 갓그랜저랑 경쟁을 해야 되는 모델인데 뭐 뉴그랜저 또 심지어는 98년에 발매된 XG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겹치면서 좀 많은 판매고를 올리지는 못했죠. 근데 갓그랜저랑 잠깐 경쟁했던 92년 몇 달 동안은 갓그랜저를 압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2.2하고 3.0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발매 당시에 맨 처음에 3.0이 아마 그때 당시에 200마력으로 굉장히 그 운동 성능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시대가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뉴그랜저도 그러니까 모든 그랜저를 다 상대했어요. 갓그랜저, 뉴그랜저, XG까지 나중에는 상대를 해야 되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당시에 일단 실내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그 어떤 플래그십 대형 세단으로서의 어떤 웅장한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뭐 초기형 그 포텐셜을 많이 또 클래식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면은 초기형도 그렇지만 뭐 중기형도 나름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저 오늘 상태 좋은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유,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인데 이제 거의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모셔놓으시고 많이 안 타시다 보니까 그냥 상태가 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된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또 기대한 어느 정도의 그 선에서 이 차량은 요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예.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네, 그 뭐라고 하지? 관리해 놓으신 상태도 너무 좋아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클래식한 멋에 뭐 중기형도 상당히 멋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이트도 보면 이게 지금 뭐 예전 차들 다 대부분 그랬지만 이게 지금 유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다 플라스틱으로 나오지만. 예.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황변이 오면 이렇게 클리어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이 라이트만 봐도 차량이 얼마나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은지 알 수 있고, 이게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하 주차장에서만 24년 정도를 보관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주님 제가 아까 봤는데 아쉬운 게, 이게 지금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 번호판이 초록 번호판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한 7, 8년 전쯤에 네. 아버지께서 어디 한 군데를 좀 긁으셨는데 그때 직원한테 잘못 속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그때 전체 도색을 하면서 이제 시트하고 이거 번호판까지 같이 손을 보신 것 같습니다. 나름 세련되게 바꾸신 건데, 그렇죠. 근데 보통 아버님께서는 이제 뭐 올드카 생각 안 하시고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런 거. 세련되게 바꾼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탈퇴할 수는 없죠. 근데 요즘 시대에 와서는 여기 초록 번호판만 딱 달려 있으면은 더 그 값어치가 더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조금 아쉬워서. 저도 아쉽네요. 네, 그 1인 신조 차량인데 번호가 이렇게 신형이 달려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휠 보니까 휠 같은 것도 이렇게 교체가 돼 있을 법도 한데, 휠도 지금 순정으로 해서 상태가 굉장히 좋게 보관되어 있거든요. 예.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그냥 보관만 해놓으셨다 보니까 크게 바꾸실 일 없이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딱 순정으로 껴있으니까 뭔가 더 멋있고, 타이어 사이즈 보면은 지금 205에 65R에 1호. 며칠 전에 그 GV80이란 차 나왔잖아요. 네. 22인치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22인치 휠이 장착됐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예전에는 뭐 다 대부분 요랬었고, 요즘 뭐 경차에 장착되는 거의 사이즈인데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에는 대형 세단임에도 요 정도 사이즈가 장착됐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뒤쪽에 범퍼 보면은 범퍼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예. 이게 포텐셜 고질병인가? 고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뉴 포텐셜부터는 이게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예. 저도 오늘 딱 봐서 이 범퍼 먼저 봤는데 앞 범퍼는 괜찮은데 이 뒷 범퍼가 약간 이렇게 약간 유격이 있어가지고, 예, 약간 떠 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 보면 다 그래요, 포텐셜가. 맞아요. 고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범퍼 떨어지는, 약간 범퍼가 내려앉는 거는 포텐셜 고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유리창을 따라서 몰딩된 크롬 몰딩도 뭔가 되게 멋스럽고, 그리고 차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좀 컬러가 이게 제칠인 줄 알았거든요. 예.
이게 제칠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네, 원래 제7인데 이제 같은 색깔로 도색을 하신 거죠. 전체 도색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그 당시에는 꽤 비용을 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딱 보면 티가 딱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뭔가 저렴한 거 같은 거는 티가 딱 나는데 저 딱 보고 제칠인데 상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공업사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순정 도장은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요. 광택만 한번 제대로 내주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당시에는 상당히 신경 써서 도색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는데 요게 기아차 최초로 오른쪽에 주유구가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텐샤가. 그리고 포텐샤의 클래식한 모습을 완성시켜주는 후면부로 왔는데 지금 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쁜데요? 아쉬운 게 이제 전체 도색하시면서 그 포텐샤하고 오너 글씨 엠블럼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구해서 한번 붙여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등급이 뭐 클래식이라든지 아너라든지 정식 엠블럼이 딱 멋있게 딱 붙어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 엠블럼이 좀 없어서 조금 허전한 모습이 있는데, 저도 이거 자료 사진으로 보고 요즘 뭐 포텐샤 워낙 보기 힘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랜만에 봤는데 후면부가 너무 멋있고 리어램프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때 한창 현역했을 때는 뉴포텐샤가 되게 세련되고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후면부가 당시에는 2000년 초반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클래식한 모습으로는 뭐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전기형과 비교하면 지금 나가는 자료 사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기형도 상당히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전 방식으로 여기 딱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예. 돌려가지고 열 수 있게 돼 있고, 후면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너무 클래식한 멋에 그 뭔가 콩코드라든지 캐피탈과는 다른 약간 더 세련됐으면서도 뭔가 상당히 좀 오묘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낡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클래식한 모습이 있는데 낡아 보이지 않는 또 오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멋있네요, 진짜로. 네, 빈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실내 딱 타자마자 느낀 거는 당시 벤츠 시리즈 있잖아요. 그 140이라든지 그 124 모델, 124 모델과 많이 흡사해요.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시 트렌드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당히 멋스럽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각져가지고 너무 멋있게 돼 있는데, 유선형으로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멋이 없는데 너무나 클래식한 그 실내 때문에 저도 너무 감탄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너무 멋있는데, 특히나 지금 딱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랑 딱 일자로 딱 이어져가지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일자를 길게 디스플레이가 딱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당시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여기 거의 공조기까지 지금 계기판이 뻗어 있거든요. 예. 보면 전자시계도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92년에 발매했지만 일본에서는 86년도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시계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옵션이었고, 그리고 요게 지금은 아너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조금 많은 옵션은 아닌, 그 들어가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간 모델도 있거든요. 3.0, 예, 2.2도 있었나요? 그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디지털 계기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자료 사진 나가고 있죠. 이런 모델도 있었는데, 요거는 또 요 나름대로 당시에는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본 근래에 봤던 그 올드카들 중에서는 가장 멋있는 계기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때 콩코드 때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또 마츠다 계열이다 보니까 이게 스윙 로버가 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버지께서 타시면서 중간에 이제 제가 정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공조기가 이 버튼이 사실은 고질병이에요. 순정 상태로 남아있는 차가 없었을 거고요. 이제 뉴포텐샤 걸로 이제 교체를 한 건데,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고 이제 특별한 기능으로는 이제 스윙 기능이 있습니다. 스윙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안에서 풍향을 좌우로 이렇게 돌려주는, 당시에는 마츠다 계열 뭐 콩코드라든지 그런 차량들에 주로 들어갔던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획기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도 다가 일단 뭐 바깥 온도가 이제 표시되는 거 하고 전자동 에어컨 그때 당시에는 되게 흔하지 않은 옵션이었죠. 그리고 아쉽게도 이 차의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또 오디오가 예. 예,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순정 오디오가 예. 음질도 그렇고 워낙에 안 좋아서 예.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제 카세트하고 이 라디오밖에 못 듣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중간에 바꾸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당시에 뭐 네. 아버님께서 좀 많이 불편하시고 하시니까. 예. 네. 근데 뭐 언제든지 좀 구해서 또 처리하는 부분이고 실내 등을 보니까 이게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 아, 등 자체를 여기 좀 요즘 차들이랑 많이 다르네요. 고급스럽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렀다고 댓글에서 왜 가운데 하여튼 진짜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불편러들 만나 진짜.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네요. 아버지께서 96년 당시에 르망 살롱을 타셨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부자들만 타는 차.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계기가 돼서 차를 이 차로 딱 바꿔갖고 오셨던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 새 차를 구입해서 오셨나요? 예, 그때가 새 차였습니다. 차주님 나이 그때 그 당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96년도니까 어쨌든 처음 이 차를 이제 뒷자리에 딱 탔을 때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면허를 따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24살일 때인가 세탈 때 첫 차를 이제 마련을 했거든요. 그때 0.3 아벨라 수동 역시 96년식 그거를 이제 탔었다가 이제 아버지 차량은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몰래 실컷 좀 많이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한 10년 넘게 뭐 이 차와 같이 뭐 제 차는 아니었지만 거의 같이 지내다시피 했는데 저한테는 뭐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한 1,8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제가 가격은 모르겠는데 출시 당시에는 3.0이랑 2.2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3.0이 오토 기준으로 3,130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92년도니까 92년도 당시니까 지금 한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전에 3,000만 원 넘는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모델이었었고 2.2 오토 같은 경우에 이게 2,1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수동 모델이 1,980만 원. 그래서 거의 깡통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년 전이면은 지금 물가로 치면은 뭐 이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아반떼 같은 차량들 뭐 2천만 원,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도 뭐 상당히 고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처음 샀을 때에 비해서는 이 밑에 쇼바 쪽이나 이쪽이 좀 노후가 돼서 처음 샀을 때 그 승차감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고 또 무게도 무거워지고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그런 방향으로 갔어. 지금 비교하면 요즘 나오는 차들하고 승차감은 비교할 바가 아닌데 그래도 후륜구동에다가 이 특유의 승차감 그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급차 세팅을 물렁하게 해서 막 하지 않았고 코너링도 제껴보면은 코너링도 좋은 편이에요. 네. 물론 출력이 약간 부족한 건 있는데 물렁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물론 컴포드도 그 당시에 주행 성능 되게 좋았었잖아요. 세팅 자체를 그 당시 막 우리나라 유행하던 그런 세팅 자체를 하지 않아요. 고급차 세팅. 관리는 그냥 정기적으로 정비소 가져가서 그냥 오일 정도 갈아주시고 아버님께서 예. 그런데 사실 뭐 거의 키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실용으로 뭐 어디 장거리도 거의 안 다니고 또 이제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많이 안 타세요. 그냥 그게
깨끗한 관리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아버님께서 올드카 그런 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아드님 그 차주님께서 안 계셨으면 이렇게 그냥 처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셔서. 애착은 또 많이 갖고 계세요. 아, 그래서 꼭 판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만약에 판매하시면 예. 저한테 일바따로 예. 네, 저한테 연락을 딱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차를 모는 게 거의 8년이나 9년 만에 처음으로 모는 거예요. 아, 오늘요? 왜냐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네. 몰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갖고 오는데도 사람들이 좀 쳐다보시는 그 시선이 조금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예전이랑 다르죠. 예, 그렇죠. 관리 상태를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더 희소성 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마 8년 전에는 모르셨을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게 올드카의 어떤 이제 계열로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또 외관 익스테리어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딱 봐도 그냥 한눈에 이제 시선 집중할 것 같고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 딱 보시면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차주님한테도 무슨 올드카 모임 같은 데 있으면 꼭 한번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를 영상으로는 얼마나 차 상태가 그 당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면허를 반납하시게 되면 그래도 그동안에 이 쌓아온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영입을 해서 좋은 상태로 가능한 탈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관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관리된 상태의 차를 구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장하시는 거는 많이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1인 신조차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구입하신 차를 지금 차주님께서 물려 받으실 거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래서 10몇 년이 넘는 세월을 진짜 가족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고 자동차 번호판을 바꾼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인 신조 차량이고 새 차를 지금까지 운행해 오신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오늘 협찬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님. 감사합니다. 네.